아니 셀트리온이 잘 안 되고 망하면 저한테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아 제가 무슨 공매도를 쳐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뭐 제가 외국계 금융사 소속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제가 셀트리온을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려고 지금 공작을 하는 겁니까? 아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셀트리온은 앞으로도 안 삽니다 절대로. 아무리 더 가격이 싸져도 저는 안 사요 이런 주식. 그 이유는 뭐든지 자기 본연의 비즈니스하고 기술력에 충실한 회사를 저는 선호하는데 셀트리온은 국내외 모든 투자자들이 다 바이오 시밀러가 주력이라고 알고 있는데 중간에 코로나 백신을 만든다, 치료제 만든다, 그리고 또 자가 진단 키트까지 손대가지고 결국 이건 만들게 만들었는데 아무튼 코로나 백신하고 치료제는 임상이 제대로 안 받쳐져가지고 이걸 섞어가지고 칵테일 치료제로 만든다느니 그냥 바이오 시밀러 본업만 잘해가지고 실적도 거기서 좀 잘 뽑아냈으면 좋겠다는 저는 마음뿐입니다. 이런 제 심정은 뭐 절대 안티도 아니고 셀트리온 주주 형님들 무서운 분들인 거 이미 지난번에 다 당해봐가지고 저도 아는데 제가 왜 또 도발을 하겠습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저랑 이심전심으로 이런 마음을 가진 투자자가 또 있었다는 게 지금 갑자기 갑툭튀로 밝혀져가지고 셀트리온 주가가 급락하고 난리 났습니다. 이걸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기어 나왔는데 바로 테마섹의 셀트리온 지분 블록딜 매각이 그 핵심입니다. 셀트리온 주주 중에서는 우리 뭐 형님들 그러니까 개인 주주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우리 국민연금부터 거의 모든 국내 기관들이 셀트리온 다 들고 있어요. 근데 이번 블록딜 물량 우려에 대한 주가 하락 그 자체보다 이런 기관 자금들은 지금 더 치명적인 악재가 발생한 걸로 간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테마섹 이번 물량 그 시총 대비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그것 때문만이 아니고요. 셀트리온과 테마섹의 이 결별은 거의 과거의 스티브 잡스와 워즈니악의 결별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워런 버핏이 블록딜로 매각한다고 발표한 정도 그 정도 급의 중대 사건이라는 거죠. 아니 워런 버핏하고 빌 게이츠하고 뭐 평생을 같이 가자고 하고 뭐 재단에 같이 두 부부 동반으로 막 이름도 올리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 둘이 결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사실 셀트리온과 한국 증시의 인연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솔직히 셀트리온은 정상적인 기업 공개를 통해서 상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서정진 회장이 원래 셀트리온을 코스닥의 기술 특례로 상장시키려고 시도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여파로 IPO 자금도 잘 모일까 좀 걱정도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ORChem이라는 PCB 약품 제조하는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코스피의 우회 상장을 택했습니다. 그때 당시 ORChem 주가는 거의 7연상, 7거래 연속 상한가 치고 막 난리 났는데 근데 또 그때 그 해에는 이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의 전신인 J튠 엔터테인먼트가 CT&T 지분 인수하면서 우회 상장하고 이런 하여튼 우회 상장 테마가 막 붐을 이뤘을 때예요. 근데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아무튼 그때 이제 셀트리온 지분 11.42%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최대주주 넥솔 이게 지금 셀트리온 홀딩스인데 아무튼 여기서 당시 3자 배정 유증을 통해 가지고 ORChem 신주 306만 주 당시 평가 금액으로 94억 원어치였는데 이 지분 인수하면서 ORChem 최대 주주가 됐고 이 셀트리온은 당시 우회 상장이라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솔직히 조금 감점이 있는 그런 상장을 했지만 거의 증시에서 단번에 라이징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럼 이제 우회 상장을 했으니까 회사 이름도 셀트리온으로 바꿨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때 초대형 호재가 또 하나 터졌는데 바로 그 네임 밸류부터 글로벌 탑티어에 들어가던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셀트리온의 3자 배정 유증 참여하는 형식으로 셀트리온 지분 10%를 취득하게 된 거죠. 당시 금액으로 2,079억 원이었으니까 셀트리온이 ORChem 인수하면서 90억 들었는데 2,000억이 들어왔으니까 거의 인수 당시 들어간 자금의 20배가 넘는 투자를 받으면서 셀트리온은 당시 신생 제약사였음에도 불구하고 K바이오의 선봉장으로 급격하게 부상을 했습니다. 그 뒤로도 이 테마섹은 셀트리온의 뭐 경영권이나 재무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투자 금액 늘리면서 지분도 같이 늘려갔습니다. 이래서 이제 서정진 회장은 대주주 지분율이 19%밖에 안 됐었는데도 셀트리온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테마섹이라는 백기사가 와인나이트 펀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보통 대주주 지분 한 28%는 돼야 그나마 좀 안전하다고 보고 이사회를 거의 장악하려면 한 35% 내외 정도는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그러다가 셀트리온과 테마섹 이 둘 사이에 뭔가 심상치 않은 파열음이 들리기 시작한 게 한 5년 전쯤으로 기억하는데, 테마섹이 야, 우리가 그동안 니네 돈 대줬고 백기사로 활동해 왔으니까 이번에 싱가포르에다가 바이오시밀러 공장 하나 지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뭐 2대 주주의 자격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요구였으니까 뭐 이걸 두고서 한간에는 뭐 원래 양측 사이에는 이면 계약이 존재를 했다느니 뭐 이런 음모론은 별 의미도 없어 보이고, 아무튼 테마섹이 주요 주주로서 뭐 이런 요구가 경영 간섭이나 이런 쪽도 아니고, 특히 그 당시 이제 싱가포르가 금융업과 무역업 의존도를 좀 줄이자 이런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런 그 바이오 같은 신성장 사업에 좀 관심이 특히 많았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요구에 대해서 서정진 회장은 됐고 공장은 내가 알아서 지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새 공장을 한국당의 그 인천 남동공단에다 또 확장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의 테마섹은 그때부터 뭔가 출구 전략을 마련하려고 마음먹은 게 아닌가 싶은데, 현재 셀트리온 주요 주주 중에서 셀트리온 홀딩스 외 70인, 그러니까 이제 서정진 회장 지분하고 우호 지분이 22.35%, 그 다음 바로 2대 주주가 이 테마섹 보유 지분인데 이게 한 15% 가까이 됩니다. 수량으로는 2,100만 주. 그 다음 국민연금이 3대 주주인데 이거는 뭐 지분이 6.26%밖에 지금 안 되고, 그나마도 최근에 계속 주식 팔면서 셀트리온 지분을 줄여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테마섹이 점점 지분을 블록딜하면서 막 매각하고 지분 축소하면은 수급상을 오든 아니면 뭐 테마섹을 믿고 같이 따라 들어간 국내 연기금이든 하여튼 전방위적으로 셀트리온 주가에는 하박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셀트리온이 테마섹하고 완전히 의절하고 테마섹이 이제 털고 나간 지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혹시라도 셀트리온이 적대적 M&A에 노출되든가 뭐 그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지간에 테마섹과 결별한 셀트리온의 미래는 거의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과 이무재 고문의 어떤 결별과 비슷한 모양새로 셀트리온의 미래에도 역시 불투명해질 수 있다. 런하 반갑습니다. 셀트리온도 그러니까 떨줍 올팔만 했으면 테마섹인지 퇴마사인지 이런 악재도 어쨌든 다 피해갔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회계감리 이슈 때문에 그게 발표가 금요일이었는데 일주일 내내 뭐 거래량 부진에다가 주가 흘러내리다가 마지막 날만 조금 뭐 꿈틀하면서 반등했습니다. 근데 막상 발표를 보니까 분식 회계가 고의가 아니라고, 그래서 거래 정지도 없고 검찰 고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일이 이제 며칠 동안 주가 올르다가 지금 또 불과 며칠 안 돼가지고 이렇게 대형 악재를 만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회계감리 발표 앞두고 흘러내릴 때 15만 원 후반대 떨줍으로 샀다가 이제 거래정지 가능성 벗어버리고 급등할 때 18만 원에서 올팔하고 수익 다 챙겨놨으면 그럼 됐잖아요. 걱정할 게 없잖아요. 떨줍 올팔만 했어도 그때 뒤늦게 악재 해소라고 18만 원 위에서 들어간 분들처럼 그대로 지금 또 다 물려버리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K바이오는 이번에도 역시 공매도 세력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메지온이라고, 여기도 이제 삼상, 임상 반려되면서 그 충격으로 어제 하한가 갔었는데 메지온이 이제 매지 오프가 된 거죠. 그러면서 오늘도 이틀 연속으로 하한가 또 출발했는데 다행히 사측에서 신속하게 이제 대책을 내놓은 게 무상증자 200% 한다고. 그러니까 메지온 주식 가진 사람들한테 한 주에다가 두 주를 더 얹어주는 1+2 행사한다고. 그래서 겨우 하한가는 풀렸는데, 근데 요즘 하한가가 이제 예전에는 15%였는데 지금은 이제 30%나 되니까 결국 단 이틀 만에 주가가 반토막 나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50% 하락한 주가가 회복되려면 그냥 50% 반등하면 되는 게 아니라 100%가 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한가 한번 맞아가지고 30% 주가 빠지면은 뭐 사람들이 괜찮다, 하루 1%씩 뭐 한 달만 오르면은 바로 본전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30% 하락을 만회하려면 43%가 올라야 됩니다. 왜냐면 원금이 줄어들었으니까 같은 상승률을 곱해도 가격 상승폭은 당연히 더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뭐 주식 투자를 복리의 마법이라는 둥, 아니 원금이 보장이 돼야 복리도 의미가 있지, 이렇게 하락할 때 보면은 사실상 손실도 복리로 발생하는 격인데 뭔 놈의 마법이야 마법은. 평소에 뭐 마법, 기적,
승부 이딴 그 표현 쓰는 사람들은 무조건 걸려야 됩니다. 하여튼 제 주변에서도 동학개미 운동 때 이제 처음 주식을 시작한 분들한테도 한때 이제 필수템으로 통했다가 지금은 뭐 손절했던가 아니면은 막 애증의 종목이 됐는데, 이게 이제 2020년도 그 여름에 코로나가 한창 막 창궐하고 막 글로벌리 막 스페인 독감 얘기 나오고 막 진짜 어디까지 사태가 번질지 모르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그때 이제 여름 정도에 TV조선의 판도라인가 뭐 이런 시사 프로에 서정진 회장하고 민주당 모 의원이 출연해가지고 둘이 뭐 사적으로 친하네, 뭐 형동생으로 지낸다고 하면서 갑자기 뜬금포로 브로맨스를 막 과시하다가, 근데 거기서 그 출연한 국회의원이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게 곧 게임 체인저가 막 될 거라고 마치 자기가 뭔가 좀 대단한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막 떠들면서 코로나는 이제 곧 끝난다는 듯이 바람잡이 역할을 했어요. 그때 이제 서정진 회장도 옆에서 막 같이 맞장구 치면서 뭐 개봉 박두 막 뭐 이러고 있고, 그때 당시에 국내 이제 코로나 백신하고 치료제 제조 성공 호소인들, 뭐 셀트리온은 물론이고 신풍, 진원 이런 데 비롯해가지고 바이오 업종 전체가 막 뜨겁게 진짜 달아오르던 때였는데, 그런 와중에 이 셀트리온 회장이라는 분이 여당 중진 국회의원하고 TV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거의 호객행위 가까운 언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덕에 이제 셀트리온이 필수템으로 자리 잡으면서 동학개미 주린이 분들이 여기 왕창 달려들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셀트리온 주가도 계속 급등세를 이어가다가 그 방송 이후에 늦가을까지 이제 쭉 올라갔고 주가가 30만 원도 돌파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30만 원 이제 고점 부근에서 셀트리온 경영진들 보유 주식 매도했다는 공시가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 증시 전체가 진짜 뜨거웠었던 그 다음 해 연초에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갈아치우고, 그 뒤로부터 이제 팍 꺾여가지고 지금까지 쭉 흘러내리고 있는데 지금 16만 원대, 반토막이죠. 근데 그 중간에 JP모간에서 셀트리온 목표가 19만 원 매도 보고서 나오고 셀트리온 주주들 욕하고 뭐 공매도 세력의 앞잡이라느니 막 난리 쳤는데, 결국 진짜 화가 나지만 그들은 틀리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주가를 보면 알잖아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회계감리 결과 나오기 하루 전에 JP모간에서 또 보고서를 내가지고 이번에는 목표가를 16만 원으로 또 후려쳤습니다. 아니 하루만 있으면 회계감리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그걸 보고 내도 되는 상황에서 하루 전날 그냥 바로 이런 보고서를 퍼뜨린 거는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결론이 나고, 아무리 뭐 좋은 결과가 나와도 우리는 한국 정부 당국의 입장 그딴 거 신경 안 쓴다, 우리는 자신 있게 셀트리온을 또 팬다, 이런 자신감인 거죠. 근데 또 지금 이제 테마섹 블록딜 얘기 나오고 또 JP모간이 결국은 또 맞춘 셈이 됐고, 많은 주주분들이 이때 이제 회계감리 이슈 악재 해소라고 물탔다가 결국 또 다 물려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셀트리온 형님들도 아니 좀 인정을 할 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화만 내고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저만 욕하지 마시고요. 인지 부조화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셔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만약에 그동안 하락이 뭐 공매도 때문이면은 이번에 테마섹 블록딜 물량 나오고 그때를 기점으로 공매도 물량 청산되면서 이런 쇼커버를 계기로 해서 다시 반등을 해야 맞는데, 이게 과연 말대로 그렇게 될 것인가. 그래서 결국 염세적인 표현이지만 K바이오의 3상이란 없다. 그냥 2상이면 거기서 다 끝난 거니까, 다 식사 끝났으니까 다 팔고 뒤도 돌아보지 마라. 이런 말 진짜 심정적으로는 너무 열받지만 결국 옳은 소리로 증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투자는 무조건 돈 번다는 말도 장기의 기준이 뭐 얼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한국 증시에서 장기 투자는 오히려 훨씬 더 위험하고 도박에 가까운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국 증시에서는 장기 투자하다가 장기 상하지 말고 떨줍 올팔이 진리다. 사실 현대차도 어제 떨줍해가지고 오늘 올팔했으면은 그냥 1년치 은행 예금 이자 수익률 정도는 하루 만에 건질 수 있었잖아요. 절대로 한국 주식은 뭐 턴어라운드니 악재 해소니 본격 반등이니 이럴 때 네버 절대 여기 따라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안개 속이네,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네, 이럴 때 샀다가 저렇게 강력한 반등 신호 떴다 뭐 어쨌다 호들갑 떨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올팔하고 수익 챙겨야 됩니다. 그렇게 현금을 들고 있다가 다음 떨줍 찬스 노리는 거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의 경우 상승률 상위 업종이 비료 씨앗 종자, 사이버 보안, 자동차, 방산, 그 다음 온라인 결제주들,
이거 어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다 얘기했잖아. 오늘 농식품부에서 종자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된다고 어제 미리 다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과기부에서 스페이스 파이오니아 산업 달 착륙선 이거랑 산업부 장관이 오늘 프랑스 투자 유치 가는데 우리가 프랑스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이 선박, 자동차, 배터리, 스마트폰이라고 어제 다 얘기했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가성비 갑이라고 요즘 소문난 한국 무기 수출까지 더해진다면 완전히 우리한테 남는 장사가 된다고 어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다 얘기했잖아. 아니 그리고 오늘 2021년 국내 지급 결제 동향 발표되는데 온라인 쇼핑이 이제는 스마트폰으로도 다 전혀 지장 없이 막 다 가능해지면서 결제 금액도 당연하게 확실하게 늘어났을 것이라고 미리 다 얘기했잖아요. 내일은 한 주의 딱 중간 수요일입니다. 바로 3월 23일인데 내일 정부 일정은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지금 이제 거리두기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해제할 가능성이 막 나오고 있죠. 그러면 뭐 6인에서 8인 뭐 11시 이런 거 다 풀리고 이제 기존 방역도 다 백지화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진짜 본격적인 리오프닝의 시대가 온다고 하지만 역시 그것도 떨줍 올팔의 대상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내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다음 내일 2021년 어류 양식 동향 조사 결과 저는 이 K푸드 중에서 수산물이 가장 포텐셜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후쿠시마 수산물 검역 그 얘기 나왔을 때 우리 수혜주로 나왔던 그 기업들 그대로 저는 연결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홍남기 부총리가 내일 공급망 관련 현장 방문에 나섭니다. 반도체부터 2차 전지까지 다 소재, 광물, 금속 이런 거요. 그리고 내일 산업부 차관은 탄소 중립 기술 및 에너지 자원 공급망 협력 논의를 위해 주한 호주 대사 면담이 있습니다. 호주 자원부국이니까 우리가 좀 탄소 중립 기술 제공하면서 호주산 원자재 같은 거 좀 수입하는 이런 딜이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또 관련 테마주들은 최고의 또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뉴스 플로우에 타기 좋죠. 아, 우리가 원자재 공급망 문제 해소를 위해서 우리 탄소 중립 기술을 수출하면서 호주랑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면 아, 이거 얼마나 뉴스에서도 좋고 정부 성과로도 막 홍보하기 좋잖아요. 내일 수요일 과기부는 2022년 과학 문화 전문 인력 양성 활용 본격 추진 특히 이제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R&D 개선 방향 논의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내일 고용부에서는 3대 안전조치 현장 점검의 날을 운영합니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 예방, 끼임 예방, 그리고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입니다. 중대재해법 관련주랑 연관이 있습니다. 내일 경기 일정은 한국의 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나오고 1월 인구 동향, 2월 국내 인구 이동 나옵니다. 또 고령화, 생산 인력 감소 등등 얘기가 나오면 또 뻔하지만 그 테마가 이럴 때도 또 항상 반응을 합니다. 자, 내일 2021년 보험회사 경영실적 그리고 2021년 중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 현황도 공개됩니다. 여기에 저는 계속해서 사이버 보안 쪽 말씀드리고 있어요. 정부에서 안보 관련 그리고 업계에서 전자결제 이런 거 이슈 나올 때마다 결국 여기에 기본 옵션은 사이버 보안 쪽이다.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는 2월 신규 주택 매매, 그리고 영국에서는 2월 역시 생산자 물가지수 PPI 나오고 그리고 내일은 유럽중앙은행 ECB의 비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비통화정책회의라고는 하지만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대책 같은 게 논의될 가능성 크고 그 다음에 현지 시간 수요일에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 매파의 대북격인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연설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진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초조하거나 강경한 입장이 나온다고 하면 위험자산 회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환율 상승이 그에 따른 부작용이죠. 자, 내일 하이트 진로가 맥주 출고가를 평균 7.7% 인상 단행하는 날입니다. 발표는 뭐 이미 해놨었는데 하여튼 뭐 주세 그리고 주원료 부자재 판관비 운영비용 상승 때문에 6년 만에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고 하네요. 지난 8일에 오비 맥주에 이어서 이번에 하이트가 가고 그 다음에 롯데칠성도 가격을 인상할 수순이라고 합니다. 내일 증시 일정은 공구우먼이라는 플러스 사이즈 여성 의류 전문 업체가 코스닥에 신규 상장하고 그 다음에 내일 LG에너지솔루션하고 LG화학, 현대모비스의 주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영화 뜨거운 피가 개봉하는데 배급사는 키다리 스튜디오 그리고 내일 인텔,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 기업 상원위원회 증언이 있는데 삼성전자도 이제 여기 초청될 가능성이 나왔고 이게 이제 지난 2월 달에
미국 경쟁 법안이라는 게 하원 통과한 다음에 이제 이번에 상원에 상정이 되는데 주요 골자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증대를 목적으로 520억 달러, 그리고 제조업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450억 달러 투입, 이런 것들입니다. 이번 상원 청문회에서 이 법안 관련 보조금뿐만 아니라 미국 경쟁력과 반도체와의 상관관계, 반도체 공급망 취약성의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고, 어쨌든 우리는 미국 입장에서는 해외 기업이잖아요. 특히 파운드리에 있어서 TSMC를 제칠 만한 어떤 이니셔티브를 잡을 계기가 나오면 최대 좋은 성과죠. 내일 미국에서는 텐센트하고 제네럴 밀즈, 트립닷컴, KB홈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내일 뉴스를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